안녕하세요. 혼술 와인TV의 안젤리나입니다. 오늘 혼술 와인TV 첫 방송인데요. 혼술 와인TV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와인 한 잔으로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보는 혼술을 즐기시는 분들과 함께 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는 그런 방송입니다. 앞으로 와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교환을 하겠지만 또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좋은 기분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와인에 얽힌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추억을 나눠주신다면 또 그 추억도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와인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나 질문들도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와인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와인은요, 포르투갈 와인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프랑스와 이태리와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유럽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구세계 와인이죠. 그래서 유럽의 와인이고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와인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포르투갈의 레드 와인은 많이 안 드셔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일반 와인보다는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포트 와인이 훨씬 더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간 달콤한 맛도 있으면서 알코올 도수도 높고 그래서 약간 맛있어서 홀짝홀짝 먹다 보면은 금방 취해버리는 조금 그런 와인이기도 하죠. 매력적일 수도 있고 저처럼 단 음식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초콜릿이나 이런 디저트와 같이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즐길 수 있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숙성한 포트 와인들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그런 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끔씩 먹으면 정말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특별하게 포르투갈에서 생산되는 레드 와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카스카스라는 와이너리에서 생산이 됐고요. 이 와인은 두오로 지방에서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두오로 지방은 포르투갈에서 가장 큰 포르토 항구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 항구가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스페인과 영국 쪽으로 굉장히 수출이 원활할 수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항구에서 가까운 곳에 와이너리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와인을 저장하는 기술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원활하지 못했죠. 그래서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와인이 이제 맛이 변해 있고 상해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수송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리키르를 약간씩 타보니까 와인이 상하지 않고 맛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관이 오랫동안 돼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로 이 와인을 수송을 해서 가져갔을 때에도 퀄리티에 별로 변함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예 리키르를 탄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포트 와인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이런 두오로 지역에서 굳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그런 와인들은 레드 와인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했고요. 요즘은 또 저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예전처럼 오크 통에다가 넣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인병에 넣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뭐 땡볕에다가 두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장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레드 와인들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포트 와인만 알고 있다가 포르투갈의 레드 와인들을 드신 분들은 그 퀄리티에 굉장히 놀라시고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한번 맛을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굉장히 진하죠? 음, 네, 향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과실 향도 많이 있으면서 약간 허브 향이나 후추 향도 많이 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탄탄한 바디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알코올도 약간 높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바디감이 좋고 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열었기 때문에 열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조금 알코올 향이 조금 치고 올라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훨씬 과실향도 더 많이 살아나고 맛있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잔 해볼까요? 음, 자, 소리 좋죠? 네. 음, 네, 되게 부드럽고 마시기 편안한 그런 와인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와인으로 집에서 그냥 혼자서 한 잔 마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와인이고요. 뭐 알코올 도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알코올이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과실향이 많고, 그리고 굉장히 주스 같이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알코올이 많이 안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음. 탄닌감이 너무 많이 떨거나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치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조금 필요할 텐데, 이 와인은 그렇게 탄닌이 너무 강하거나 너무 많이 떨지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탄닌이기 때문에, 물론 드라이하고 단맛이 이제 굉장히 달콤한 와인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라이한 와인이고, 탄닌감도 적당히 있는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서 그냥 입에 이렇게 스르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영화를 보거나 TV 보면서 이렇게 마시면 정말 그냥 한 잔, 두 잔, 세 잔 그냥 막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과실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꽃향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일단 이 와인이 이제 어떤 포도 품종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포르투갈은 유럽 품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까베르네 쇼비뇽이나 메를로나 이런 품종보다는 포르투갈에서 생산되는 토착 품종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사실은 이제 유럽 품종들도 섞어서 같이 블렌딩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포르투갈은 자체적인 그런 토착 품종으로 많이 생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도 이제 보시면은 세 가지 블렌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오로 지방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세 가지 품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틴타 호리스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스페인에서 우리가 템프라뇨라고 얘기하는 스페인의 토착 품종으로 알고 있는 템프라뇨를 포르투갈에서는 틴타호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아라고네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는데 결국은 스페인의 템프라뇨하고 같은 품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템프라뇨를 포르투갈에서 생산하면서 그냥 이름만 바꿔 부르는 거기 때문에 혼돈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템프라뇨가 바로 틴타호리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틴타호리스 템프라뇨가 60%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뚜리가 프랑카라고 하는 뚜리가 프랑카 맞죠? 네, 뚜리가 프랑카라고 하는 품종이 30%가 들어있어요. 이 틴타호리스라고 하는 템프라뇨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과실향과 꽃향이나 이런 굉장히 인텐스한 아로마를 굉장히 많이 선사하는 그런 와인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탄한 바디감을 이제 만들어주는 와인이고요. 포도 품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뚜리가 프랑카라고 하는 품종은 역시 두오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런 토착 품종이에요. 포르투갈의 굉장히 대표되는 토착 품종인데 이 뚜리가 프랑카라고 하는 것들은 품종 자체가 색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굉장히 색깔이 짙은 그런 포도 품종인 거죠. 그래서 이 뚜리가 프랑카는 사실 뚜리가 프랑카 100%로만 만드는 와인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블렌딩을 하기 위한 보조 품종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뚜리가 프랑카를 섞게 되면은 굉장히 짙은 그런 색소를 많이 넣게 돼서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투명하고 비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을 보여주고요. 지금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루비 색깔을 선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템프라뇨의 부족한 그런 색소들을 좀 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색소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그리고 거기에 베리 종류의 블랙베리 검은 어떤 베리 종류의 그런 과실향을 또 굉장히 많이 선사를 해줘요. 그래서 체리라든가 블랙베리라든가 그런 베리 종류의 과실향을 더 많이 더해줘서 굉장히 더 프루티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게 이 품종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가 남아 있는데 이 10%가 바로 틴타 바로카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틴타 바로카라고 하는 품종은 굉장히 포도 품종 자체가 당도가 굉장히 높은 포도 품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도가 높다라는 의미는 나중에 발효를 했을 때 알코올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당도가 높은 그런 그 포도 품종을 여기다 블렌딩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이 당도가 나중에 알코올로 발효를 해서 전환을 하면서 알코올을 많이 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저장성이 높아진 오랫동안 숙성할 수 있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코올이 굉장히 이제 높은 거를 선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싱을 맞추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품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지금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템프라뇨라고 하는 틴타오리스가 메인을 이루고 그게 이제 전체적인 과실향과 스파이시한 향, 후추향이나 지금 여기서 올라오는 그런 허브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향들을 틴타호리스가 이제 전해주고 있고 기본적인 줄기를 템프라뇨가 이루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뚜리가 프랑카라고 하는 색소를 더해주고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베리향을 많이 선사해서 프루티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이제 품종이 이제 있고 또 알코올을 전해주는 뚜리가 바로카라고 하는 이 품종이 같이 더해지면서 알코올도 이제 많이
많이 선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숙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와인에게 선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품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템프라뇨에 해당되는 틴타 호리스와 뚜리가 프랑카와 그다음에 틴타 바로카, 이 세 가지가 이제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블렌딩을 했을 때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와인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처음에 올라왔던 그런 알코올 향이 굉장히 좀 많이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과실 향이 조금 더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베리 향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후추 향이나 입안에 남는 그런 꽃향도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좀 까만 검붉은 그런 꽃향인데 장미처럼 그렇게 진한 그런 향이 아니라 조금 이제 검붉은데 약간 작은 그런 꽃향, 이제 그런 꽃향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보다도 맛이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어, 마치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그래서 이렇게 경직돼 있고 만났을 때 포즈도 좀 편안하지 않고 그런데 점점 더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면서 점점 더 자세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익숙해지면서 또 이제 미소도 짓고 같이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과정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와인도 이렇게 병에 갇힌 채로 조금 숙성 기간이 오랫동안 있잖아요. 적어도 와인을 만들고 나면은 뭐 적어도 4, 5개월 이상은 숙성을 한 다음에 출시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숙성을 하고 또 배를 타고 오고 이러면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7개월 이상의 시간을 병 안에서 잠을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제가 얘를 따르면서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공기와 맞닿아지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서니까 알코올을 먼저 막 내보내고 알코올이 막 코를 찌르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잘 안 보여주고 이렇게 있다가 점점 더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공기가 이런 맛이네. 세상에 나오니까 온도가 이러네. 이러면서 약간 세상에 적응을 하는 거죠, 이 와인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2, 3분 만에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서 점점 자기 안에 있던 모습들을 점점 보여주게 되는 거죠. 물론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면서 그냥 겉으로만 보여주는 자기 자신이 아닌 점점 더 자기 내면의 세계를 교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서로에게 적응해 가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도 사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와인을 따자마자 바로 와인이 맛있어지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와인도 세상에 나와서 맛있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와인을 따서 오픈을 해서 적어도 30분에서 40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깨어나자마자 예쁜 거는 동화에서만 가능하다.
어떤 여자도 잠자다가 일어나면 예쁘게 옷을 다시 갈아입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세수도 좀 하고 양치도 하고 좀 약간 화장도 살짝 하고 이러면서 예뻐질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잠자던 숲속의 미녀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화장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데 3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하루가 꼬박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겠지만, 이제 저희 지금 오늘 먹고 있는 이런 와인들은 뭐 굉장히 대단한 비싼 와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숲속의 미녀라고 해도 우리가 뭐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미녀도 있고, 왕궁에서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아련을 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미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방송에서나 볼 수 있는 예쁜 미녀가 있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늘 보지만 정말 예쁜 사람들도 있고, 그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편안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화장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만약에 방송에 나가고 뭐 영화에 출연한다면 화장하는 시간이 그보다 길어져야 되겠죠.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와인도 이렇게 그냥 정말 데일리 와인으로 먹는 것들은 뭐 한 2, 30분 이렇게만 기다려도 금방 맛이 살아나서 맛있어지는 그런 와인들이 있고요. 정말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비싼 와인들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뭐 적어도 뭐 한 3시간부터 시작해서 뭐 많으면 한 이틀씩 기다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잠깐 자기 모습을 보여줬다가 또 금방 다시 잠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델리케이트한 까다로운 그런 와인들도 있죠. 근데 오늘 마시는 와인들은 그런 와인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열어둔 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꽃향도 많이 올라오고 과실향도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조금 와인의 상태를 보고 이 와인은 어느 정도 깨어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 와인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알수록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하게 되니까 그래서 와인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 와인을 알고 마시면 좀 더 와인을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뭐 와인을 교육하는 시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좋은 팁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오늘 와인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와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면서 그러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한 잔 마시고요. 소리가 좋아서 소리를 듣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죠. 좋은 와인은 좋은 맛을 가지는 것처럼 좋은 글라스도 또 좋은 소리를 주기 때문에 그것도 또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이제 오늘 소개한 이 와인이 그렇게 3가지 품종이 블렌딩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3가지 틴타 호리스와 뚜리가 프랑카와 틴타 바로카 이 3가지 포도 품종이 서로 다른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서로 블렌딩을 해서 완벽한 그런 와인을 정말 이상적인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블렌딩이다. 그래서 이 와인이 오늘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지연 씨는 진짜 저랑은 너무 많이 다르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났고, 그동안에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서로 살아오는 방식도 환경도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뭐 그 다르다는 걸 몰라서 저한테 얘기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서로의 좋은 점을 같이 맞추어 나간다면, 굉장히 서로가 안 가지고 있는 면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거를 쉐어한다면 굉장히 서로에게 행복한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안 가지고 있는 점을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이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것들을 쉐어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품종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똑같다면 블렌딩을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틴타 바로카나 또리가 프랑카처럼 얘네는 자기 자체만으로 와인을 만들어서는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와인하고 섞여졌을 때에는 정말 맛있는 와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굉장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왜 나랑 저렇게 같은 생각을 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 당연히 다르게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나랑 다르니까. 나랑 그동안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나랑 생각해 왔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어울려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무엇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그렇지. 우리가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역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역할은 서로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안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양하게 뽑아야지만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똑같은 걸 잘하고 똑같은 점만 있다면 굉장히 처음에는 같으니까 신기하고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지루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또 굉장히 내가 잘하네, 뭐 네가 잘하네, 잘하는 게 똑같으니까 서로 이렇게 경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과 상대방이 잘하는 게 서로 틀리면은 와, 나는 진짜 이런 거 너무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아마 서로가 반대인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살고 또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저와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싶어 하고 교류하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되게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말이 없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그러면서 좋은 질문을 던져주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저는 굉장히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똑같이 액티브하고 다이나믹하고 말 많은 사람보다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뭔가 흐르는 강 같은 조용한 어떤 고요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것 같아요. 블렌딩된 와인들을 보면은 정말 굉장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면들을 잘 이렇게 채워주면서 완벽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와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이런 블렌딩된 와인처럼 서로가 안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서로가 이렇게 채워주면서 완벽한 하나의 원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조금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좀 덜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와인을 드시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블렌딩 되어 있는 와인을 드시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이 품종 하나로도 너무 완벽해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와인을 드시고 있는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와인에 대한 정보도 좀 더 나누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마시고 있는 와인에 대한 느낌도 나누고 싶고 또 와인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추억들도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제가 그동안에 와인과 함께 겪어왔던 거의 한 20년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추억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들도 제가 또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게 행복하고 재미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오셔서 혼자서 와인 드시면서 그냥 뭔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TV 채널을 돌리거나 그냥 쓸데없이 그냥 여기저기 뭐 유튜브를 돌아다니시고 뭐 이제 뭐 더 좋은 방송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그냥 의미 없는 그런 것보다는 저하고 이렇게 와인에 대한 얘기를 재미난 얘기들도 나누고 또 와인에 대한 정보도 또 이제 하나씩 가져가고 이러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좋아하기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자주 저하고 같이 와인 한잔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봐요. 감사합니다. 또 조만간 또 만나요.